75세가 넘은 노인은 첫눈에 33세 여성에게 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열정적인 하룻밤을 보낸 후 그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노인의 손가락 한 개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발견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인이 어떤 기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여자는 자신보다 42살이나 많은 노인과 함께 잠자리를 받아들였습니까? 이 이야기는 2011년 중국 윈난성 말리포현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저녁 8시경 말리포현 공안국 성관 국경경찰 파출소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관들을 현장으로 파견했고 피해자는 현지 양식국에서 은퇴한 75세의 남성 펑다오즈 씨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여러 상처가 있었으며 특히 왼손의 한 손가락이 사라진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당국은 여성의 속옷과 양말도 발견했는데 이 단서는 노인이 누군가와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은 아내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매우 조용한 성격으로 여성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혹시 오랜 외로움 때문에 노인이 일시적인 만남을 가진 여성을 찾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즉시 펑 씨의 아들과 연락하여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성실하고 온순한 사람이며 평소 누구와도 원한을 맺은 적이 없고 매우 단정한 성격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더구나 80세에 가까운 나이에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을 여성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현장 주변의 주민들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펑 씨의 아들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노인은 평소 올곧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며 방탕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리한 수사관들의 눈에 띈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살색 스타킹과 브래지어는 매우 더럽고 오랫동안 세탁되지 않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일시적인 만남을 가진 여성의 물건이었다면 그렇게 더러울 리가 없었을 것이며 경찰은 이 물건들이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알몸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그런 물건들이 침대 위에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펑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 손가락에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은 그 금반지도 손가락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발견으로 인해 경찰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바꾸었으며 범인이 금반지를 훔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더러운 브래지어와 살색 스타킹, 그리고 사라진 금반지를 종합해보면 범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감시카메라 영상을 면밀히 확인하던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여러 면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33세의 장정견으로 펑 씨의 집에서 꽤 먼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펑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주민들이 이 여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정견은 어릴 적 피해자의 이웃으로 살았으며 그녀의 부모와 펑 씨는 예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결혼 이후 그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렇다면 왜 그녀가 다시 사건이 일어난 그 아파트 단지에 나타난 것일까요? 더구나 그녀가 도착하고 떠난 시간은 펑 씨가 사망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었을까요? 경찰이 장정견의 사회적 관계를 더 조사한 결과 그녀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과 마주 앉은 장정견은
곧바로 자신이 75세 노인을 살해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밝힌 범행 동기는 수사관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대체 왜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노인과 잠자리를 한 뒤 그를 해쳤던 것일까요? 장정계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쩌면 인생의 고난은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따라다니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세가 되었을 때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그녀는 희망을 품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그녀가 기대했던 행복을 주지 못했고 결국 이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혼자 남은 장정계는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며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새로운 남자 장친권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이 다시 밝아질 것 같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녀와 아들을 매우 아껴주며 친절하게 대했고 그 덕분에 그녀는 오랜만에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믿음과 희망을 안고 아들을 데리고 그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에서 악몽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친권은 사실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으며 이는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사업 자금을 돌려야 한다거나 잠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돈은 도박판으로 사라졌고 그녀가 어렵게 모은 돈은 순식간에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장정계는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남자가 도박을 하다 견천위안을 잃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생활비로 모아둔 5,000위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웃들 앞이라 차마 언성을 높일 수 없었던 그녀는 부끄럽고 난처한 마음으로 억지로 돈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으면 이제 그가 멈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계속 도박을 하며 그 돈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장정계는 남은 돈은 생활비라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분노에 휩싸여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한 푼도 남지 않자 그 남자는 그녀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결국 두 모자의 삶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남편 노릇을 하는 그 남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구하려 애써야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듯 했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돈을 마련해주지 못할 때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며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돈줄이자 분노를 풀기 위한 주먹바디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는 구타와 모욕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어린 아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견디며 감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이날은 장정계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로 남았습니다. 그날 그 남자는 그녀에게 2,000위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미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친구와 친척 모두에게 돈을 다 빌린 상태라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그녀와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끔찍한 위협 앞에서 장정계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돈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문득 예전에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이웃 펑 씨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펑 씨는 예전부터 그녀의 생활을 자주 챙기고 걱정해주던 사람이었기에 장정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의 집을 찾아가 2,000위안을 빌려보려 했습니다. 75세의 노인은 문을 열고 그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들은 후 그는 잠시 찡그린 얼굴로 고민했습니다. 2,000위안은 그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고 그녀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갚을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는 불쌍한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장정계는 자신을 집안에 머물게 하는 그의 태도를 보고 돈을 빌릴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며 소파에 앉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노인은 나이가 들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며 그녀에게 마사지를 부탁했습니다. 이웃의 허리를 조금 주무르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그녀는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그녀에게 옷이 너무 두꺼워 마사지가 불편하다고 말하며 옷을 벗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전계는 그가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방향으로 이어가려 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몸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챈 그녀는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노인에게 행위가 끝나면 반드시 2,000위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육체적 접촉을 한 후 그녀는 그 일이 결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펑 씨는 나이가 많아 주름진 몸에 불쾌한 냄새까지 풍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얻기 위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장정계는 마침내 돈을 받을 줄 알았지만 펑 씨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2,000위안이 없으며 단지 시위안 한 장뿐이라며 그것을 그녀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장정계는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였고 자신을 무시하고 거리의 여인들과 같은 취급을 한 노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굴욕 속에 서 있던 그녀의 눈에 노인의 손가락에 낀 금반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내 돈이 없다면 그 금반지를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팔아 2,000위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웃으며 과연 네가 이 반지를 내 손에서 뺄 수 있겠느냐고 도발했습니다. 장정계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반지를 빼내려 했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반지는 손가락에 꽉 끼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금반지를 얻으려면 이제 이 노인을 해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후 장정계는 목욕을 하고 나서 떠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펑 씨를 해치기 위해 과일칼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일칼을 손에 쥔 그녀는 즉시 노인을 공격했고 반지를 빼낸 뒤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펑 씨는 침대 위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두려웠던 그녀는 그 칼로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노인이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혀 급히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황급히 떠나느라 그녀는 스타킹과 브래지어를 챙기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금반지를 그 도박 중독 남자에게 건네주고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아들을 부모님 댁에 맡기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후 그녀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장정계의 범행은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었고 모든 정황 또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법은 그녀에게 공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 그녀는 비로소 인간의 냉정함과 잔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모는 부끄러움에 못 이겨 그녀와의 관계를 끊었고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은 도박 중독 남자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은 모두 교도관들이 선물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정계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판에 고기가 올라올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끔찍한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메스꺼움이 밀려와 한 입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 혐오감은 시간마다 그녀를 괴롭히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심리적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후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정현 역시 완전히 무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타락한 인간임을 알고 있었으며 진작 관계를 끊었어야 했습니다. 단지 2,000위안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펑씨 역시 이 비극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75세의 나이로 평생 존경받던 한 남자가 한순간의 욕망으로 인해 명예를 잃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정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은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랐다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인간은 결코 자신의 몸을 돈의 수단으로 삼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